네, 안녕하세요. 변쌤입니다. 저희 LH 자기소개서 분석 특강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자기소개, 지원 동기 쉽게 작성하는 법과 자기소개서 작성 전 직무기술서 어떻게 분석하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려놨으니까요. 꼭 그거 보시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직무기술서부터 분석을 하신 다음에 이번 강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라 마법 문항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LH가 사람한테 많이 대었나, 신입과 인턴에게 많이 대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부분 사람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관계한 문항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다 다라 마법이 결국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비슷한 맥락으로 풀어나가면 좋을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번이 의사소통인데요. 이런 문항 참 권보에 나올 법한 문항인데 LH에 이번에 나왔습니다. 본인보다 나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한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했던 경험을 작성을 해주시는데 가족은 제외시켜주래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가족 제외하고 결국은 이거 뭐냐면 상사한테 어떻게 의견을 전달했었냐를 묻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주 친절하게 가이드도 제시해줬습니다. 의견 전달 및 소통해야 했던 상황, 그리고 이유, 그리고 사용한 방법과 그 이유인데요. 저는 이거를 보고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먼저 생각이 났어요. 최근에 이제 90년대생들이 들어오면서 상사들이 되게 할 말 다 하는 이 신입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라는 기사들을 저는 종종 봤었는데요. 그런 맥락으로 묻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입사하셔서 막내 사원으로서 신입 사원으로서 상사한테 어떻게 그 소위 말하는 여태까지 공기업이 유지했던 그 보수적인 문화를 따라서 어떻게 적응하고 상사와 소통할 수 있는지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공기업에서 원하는 건 체계와 절차를 따른 체계적인 그 소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냥 예를 들어 일방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닌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나이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문항은 결국 조직 안에서 상사한테 너 어떻게 말할 거야? 라는 문항과 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나 인턴에서 있었던 경험으로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공기업에서 보통 어떤 상사와의 소통 방식을 좋아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기업이든 비슷하겠지만 정확하게 일정을 먼저 보고하고 말씀드린다든지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체계와 절차를 따르는 소통 방식을 선호하고 조직의 발전이나 업무 이행의 상황에서 발생했던 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저 이런 거 할래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조직이 무언가 발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 업무에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야 했던 상황, 조직의 발전을 위해 이 의견을 전달해야 했던 상황으로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웬만하면 조직에서 발생한 상황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작성하시기 전에 소통해야 했던 상황과 이유, 그리고 나만의 소통 방법과 이유와 준비 과정, 그리고 어떻게 상사가 반응을 보였고 협조했는지, 그리고 입사 후 이렇게 4가지로 먼저 준비해 주신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험 당시 무엇을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대상에게 의견을 전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이 대상에게 어떠한 의견을 전달하여 조직의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 조직의 성과를 위해 상사랑 이렇게 소통했었다 라고 두 가지씩 먼저 작성해 주신 다음에 당시 조직에서 어떠한 상황이 생겨서 혹은 내가 맡은 이 역할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겨서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상황 설명해 주신 다음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혼자 판단할 수 없었기에 내가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혼자 판단할 수 없었기에 혹은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이유로 상사에게 전달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대상에게 어떠한 의견 전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가 소통을 해야 했던 이유와 상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상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싶어서 나만의 소통 방법을 딱 명사화해 주셔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여기 이렇게 소통을 해야 상사에게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일이기 때문에 상사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서 소통을 전달하였습니다. 소통을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절차를 갖춰서 준비하고 전달해서 이렇게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상사가 어떻게 반응했고 혹은 어떻게 협조를 해주면서 어떤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조직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위기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내가 어떻게 소통했고 이유했고
그리고 결과가 뭔지 작성해 주신 다음에 입사 후에도 내가 이렇게 상사랑 소통하며 원활한 조직 분위기 형성에 이바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 문항, 내가 나이 많은 상사와도 나는 참 그 절차에 따라서 잘 일하는 사람이다. 조직에 원활하게 용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이 문항에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라번 문항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문항 살펴볼게요. 대인관계인데요. 주변 지인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례를 가족 제외하고 작성해 달래요. 마찬가지로 가이드 제시해줬어요. 원칙이나 좌우명 써주래요. 그리고 어떤 평소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사람과는 소홀해졌는지, 그리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작성해주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요. 최근에 또 이 조직 안에서 조직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직에 둥글둥글 잘 어울리는 사람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보다 더 가장 좋은 건 애초부터 조직에 둥글둥글 잘 적응하는 사람인지를 보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항에선 주변 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결국은 너 회사 들어와서 부서 안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서 퇴사 안 할 수 있어? 라는 문항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어떤 조직 안에서 있었던 경험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조직에서 어떤 역할인지를 생각을 해주세요. 나는 조직에서 평소에 어떤 역할이지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거를 원칙과 좌우명, 여기 2번 있죠? 이거랑 연결해 주시면 돼요. 평소 관계까지. 나는 조직에서 주로 이런 역할이네. 그럼 이런 역할을 대변할 수 있는 원칙과 좌우명은 뭘까? 이거네. 그럼 나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이 둥글둥글 잘 지내기 위해 이런 좌우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겠다. 이 좌우명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떨 때 소홀해지는지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가 봐. 어떤 때냐면 내가 조직에서 주로 이런 역할인데 이게 오해가 생겼을 때 혹은 어긋났을 때 내가 조직에 있는 사람과 좀 거리가 생겼어 라는 걸 먼저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이 나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노력을 했었는지 이걸 회복하기 위해 노력조차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성 전에 원만하지 못했던 상황과 여기에서 착안해서 어떤 관계인지 작성해 주시고 왜 소홀해졌었는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를 쭉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험 당시 어떠한 자세로 관계를 회복해서 결국 조직에 도움을 준 경험이 있습니다. 무엇을 높인, 조직을 도운, 조직의 어떠한 협업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떠한 가치관 아래 우리 가치관 제시해 주신 다음에 항상 조직에서 어떠한 역할로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뭐라고 불렸습니다. 내 평소 대인관계는 이래 라는 거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에서 였던 소속에서 무엇으로 인해 대상과 관계가 멀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왜냐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오해가 쌓였던 겁니다. 관계가 멀어졌던 겁니다. 관계가 멀어졌었던 이유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시는 거죠. 내가 이 경험에서 멀어졌던 경험인데 이거 때문이었어. 그래서 나 이거 회복하기 위해 첫째, 둘째 혹은 자발적으로 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는 조직에서 항상 이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분명 어떻게 매일 좋겠어. 분명 싸울 수도 있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여기 3문단에서 자세히 비중 높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후에도 나 이렇게 조직 적응 잘해서 퇴사 안 할게 라는 걸 이 문항에서 풀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죠. 결국 다번과 라번이 또 같은 맥락이었어요. 저희 마번도 살펴볼게요. 마번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개인의 편의와 공공의 이익 사이인데 여기 보면 공동체 윤리래요. 공동체 윤리, 결국 공동을 위해 내가 어떻게 희생을 했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또 가이드를 제시를 해줬네요. 자, 볼게요. 개인의 이익이 결국 조직의 이익보다 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었던 경험.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은 조직을 위해 편의를 희생했던 경험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 윤리의 대표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공동체 윤리의 대표 키워드는 책임과 준법과 봉사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책임감을 갖고 법을 준수한다던가 봉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공동체 윤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을 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무언가 함으로써 조직과 고객에게 편의를 가져다 준 경험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직,
혹은 고객, 혹은 산업 이런 식으로 무언가 대다수를 위해, 다수를 위해 내가 희생했던 경험, 내 편의를 포기했던 경험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고객이 되든 그게 윤리준수가 되든 뭐든 이거는 조직을 위한 거죠. 여러분이 내가 내 편의를 포기해서 우리 윤리문항을 갖고 와서 소재를 갖고 와서 복붙해서 각색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내 편의를 포기해서 고객을 위한 정보 보안을 지켜냈어. 근데 이거는 뭘 위한 거냐면 결국 조직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 조직의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희생해서 고객의 보안 윤리를 지키면서 조직의 신뢰 이미지를 구축했어 라고 풀어주시면 돼요. 내 희생이 갖고 올 것과 이 갖고 올 것은 결국 조직의 성장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할 게 고민되었던 상황과 이유, 그리고 내가 어떤 희생을 해야 했는지, 그럼으로써 얻는 희생은 이익은 뭐였는지, 내가 어떻게 대처했고 그 이유가 뭐였는지 먼저 작성해 주신 다음에 이거 풀어나갈게요. 경험 당시 어떠한 편의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할애하여든 여러분이 희생한 부분 제시해 주신 다음에 해서 어떠한 이익을, 성과를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한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고 두 글씨과 전체적으로 내가 속한 조직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풀어주세요. 이를 위해 어떻게 뭐 해야 하나, 내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했어야 했으나, 우리 조직이 어떻게 했어야 했으나, 이러한 점에서 어려웠고, 이 일을 수행하기엔 어떠한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 희생이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 조직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야 됐어. 근데 사실 업무상, 절차상 이런 게 어려웠어. 사실 업무상 이게 어려웠는데 아예 방법은 없는 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내가 이걸 희생한다면, 할애한다면 할 수는 있었어. 자, 그래서 일을 통해 하지만 나는 어려웠어. 난 희생해야 됐어. 근데 이걸 함으로써 어떠한 성과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어떻게 했어.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노력을 막했어요. 한 결과 어떠한 이익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 노력 쭉 작성해 주신 다음에 입사 후에도 이렇게 내가 내 책임과 준법과 봉사를 다해서 어떻게 기여하겠다, LH의 뭐에 기여하겠다,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 라는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마범도 내가 신입사원이지만 어떻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항상 조직을 위해 이바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다람합원 비슷한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갑원 잘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던, 작성하실 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다 아람합원 어려울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이 기존에 사용하셨던 소재 갖고 오셔서 이 의도에 맞게 각색만 해주시면 오히려 가이드 제시해줬기 때문에 더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는 문항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고 차분히 작성해주셔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